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재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제 다시 뭐 뽑아왔습니다. 괜찮아요. 뽑아도 충분히 수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할까요? 자, 골라. 시, 소설, 다음에 비문학 골라봐. 뭘부터 할까? 어떤 게 제일 쉬울까? 시부터 할까요? 시가 좀 쉬워요.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시문학부터 하죠. 4번에서 6번. 자, 신경님의 우리 동네 누티나무들, 이준관의 구부러진 길 하면서 일단 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문학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쭉 뒤로 넘겨봐, 경민아. 어딘지 모르지? 아직도 꿈속 아니야? 꿈속 아니야? 아, 볼펜. 아, 미안하다. 네 거지? 자, 거기 있지? 2페이지 찾았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이중간. 예, 여러분 저 이제 뽀샤시하게 나오나요? 아닌가? 아직도 어두워요? 더 어두워? 그럼 저 꺼줄래? 나 더 흑인 됐어? 아, 백인 됐어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는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꼬뭇하게 나와요? 뭐 어쩌겠냐, 뭐 지네들 마음이지 뭐. 그냥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일단 우리가 시문학 공부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문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일단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3에서 최대 15문제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대체로 14문제 선에서 끊깁니다. 이렇게 15까지는 안 끊기고 이렇게 14여 문제 정도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문학인데 이 문학 중에서도 이 문학은 다시 크게 어떻게 쪼개지냐면 자, 시문학이랑 무슨 문학? 소설 문학으로 쪼개지죠. 자, 여러분 이런 걸 어디에 적을 수 있냐면요. 그 2장 뒤로 넘어가시면 제가 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연습장에 적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문학 문제는 총 몇 문제? 13에서 몇 문제? 14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 문학 문제를 분석해보면 시문학과 소설문학으로 나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굳이 여기서도 한번 쪼개보자면 어떻게 쪼개지냐면 시문학이 7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소설문학이 몇 문제? 8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문학은 다시 크게 두 세트로 나뉩니다. 어떤 거? 현대 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다음에 어떤 거? 고전 갈래 복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중에 보겠지만 이 갈래 복합은 여러분 고전 시가에 수필이 하나 끼어져 나오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연습장 빼서 적어 이현준. 죽어. 이번 주에 근데 저 좀 더 까매졌죠? 나 금요일에 비해서 좀 더 까매지지 않았냐? 바닷가에서 둥둥 떠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튜브 타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바닷물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천 바다에 갔다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비가 안 왔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주말간 말 많이 못해서 지금 좀 서운한 거 있으니까 다 말하겠습니다. 그런 시간.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다음에 소설 문제는 다시 어떻게 쪼개지겠어요? 눈치껏? 무슨 소설? 현대소설이랑 무슨 소설? 오케이. 현대소설이랑 여러분 바로 고전소설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머리가 또 개판이 된 것 같아서 좀 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결국은 문제 유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시가 3, 4, 4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바로 시문학입니다. 그쵸? 자, 시문학이에요.
자, 이 시문학 중에서도 오늘은 현대시 문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현대시 문학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시 문학 혹시 이렇게 적었다고 또 무식한 막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겠지? 자, 여러분들, 이 현대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두 개의 작품이 나와요. 옛날에는 세 개의 작품이 나왔거든요. 이거 안 떨어지겠지? 아, 상관없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현대 시문학에서 핵심은 일단은 작품이 몇 개 나오냐면 작품은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나와요. 작품이 두 개. 자, 작품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두 개가 나오는데 자, 두 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는 알만한 작가의 모르는 작품, 모르는 혹은 아는 작품. 두 번째는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이 나와요. 근데 이건 되게 웃기지. 선생님, 그러면 모르는 작가의 아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신경림, 내가 아는 작가긴 한데 내가 실제로 알아요? 우리 뭐 삼촌이시니? 그런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알만한 작가의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신경림이라고 하는 작가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신경림이라고 하는 작가는 졸라 유명한 작가예요. 개 유명해.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아니면 예를 들어 신경림의 농무, 1970년대 농촌문학을 썼고 참여시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준과는요, 저도 이 문제 풀어보면서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본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모르는 알만한 작가와 모르는 작품, 그러니까 알만한 작가의 뭐 모르는 혹은 아는 작품,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우리는 오히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즘 옛날에는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핵심이었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예를 들어서 너가 이성부의 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핵심이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은요, 아 그래, 이성부의 봄에 대해서 네가 안단 말이지. 혹시 뭐 선글라스, 이성부의 봄에 대해서 네가 많이 안단 말이지. 이렇게 필터를 끼고요, 이거 무슨 색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무슨 색이야 지금? 흰색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이 필터를 낀다고. 그럼 미안하다, 한번 빌려줘. 자, 이렇게 껴요. 그럼 이거 무슨 색이라 말해야 돼? 누런색이요 라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배운 게 아직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요, 하얀색, 계속 하얀색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필터를 끼고 적절한 색깔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란 대로만 보거든. 그래서 일단은 시문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문학의 핵심은 바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여러분, 시의 개념이 뭐죠? 아, 이거 왜 안 나와? 왜? 아, 안 나오면 던져버려야지. 자, 시문학 뭐? 개념, 시의 개념은 화자가 어디서?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뭐? 그렇지, 정서.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화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시문학 풀 때 이렇게 풀 거예요. 모르는 작품이어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시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했고, 일단은 문제풀이 유형에 대해서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4번부터 6번입니다. 4번부터 6번. 미선아, 괜찮아. 이게 뭘까? 보고 들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늦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안 찍을 수도 있어. 이건 핵심은 뭐냐면,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듣고 싶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겠지만,
일단은 그 불쌍한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이런 개념들을 한 번 더 들어보라고. 저 또 시간 되면 또 내릴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메가스터디 가면은 그냥 계속 올려놓을 텐데. 요즘도 자꾸 제 꿈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치열 이런 식으로. 얼굴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자 4번부터 6번 다음 글을 읽고 문제를 답하시오 하고 3비 아래 하는 순간 뭐다? 망한 거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3비 아래 들발에 저절로 서서 하면서 씨발 뭔 말인지 모르겠군 하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 바로 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뭘 봐요? 신경님의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제목은 보세요. 그리고 저는 신경님을 알아요. 근데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은 몰라요.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그 밑에 이준관의 구부러진 길 존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본문은 살짝만 읽었어. 그치? 제목 정도만.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문제 중에서도 힌트가 될 만한 걸 먼저 찾는 습관을 가집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문학의 문제를 보면요. 항상 맨 마지막 쪽에 3점짜리로 자 3점짜리로 보기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방법이에요. 화자, 상황, 정서를 분석하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방법인데 그래도 뭔가 보기 자료를 여러분 보기 자료는 뭐예요? 필터예요. 필터. 그럼 얘들아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본문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본문을 읽고 이 필터를 또 읽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필터에 나와 있는 본문의 흔적을 토대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자고요.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5번 보면은 보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읽어라? 보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알겠죠? 풀이 요령, 요령. 자, 요령 1. 보기 읽기. 그래서 정보 뽑기. 자, 보기를 읽고 정보를 뽑아봅시다. 자, 같이 해봐도 돼요? 같이 해볼까? 자, 도현아 같이 해볼 거야. 자연의 순리를 파괴하고 건설된 현대 문명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약자에 대한 지배가 심화되고 있다. 뭔 소리가 쉽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현대 문명 사회에는 경쟁이 심하구나 라고 키워드만 체크하세요. 현대 문명 사회 동그라미, 다음에 경쟁에 의한 강자의 약자 지배, 이 정도는 생각을 해두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나 자연의 생명들은 밑줄, 그러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의 생명들은 생겨난 모습 그대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룬다. 죄송합니다. 문학은 이런 자연의 모습에서 현대 문명 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삶의 원리와 인간형을 성찰하고 있는데 가와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가랑 나가? 얘들아, 가와 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필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가와 나는 어떤 내용이겠어? 뭔 내용이요? 일단은 현대사회 각박함에 대해서 뭐해? 반대를 하고. 자, 현대사회의 각박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뭐? 연대, 조화, 위로, 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눈치껏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 그렇다는 거지. 구부러진 길이 그렇다는 거지. 내 말 이해가? 이걸 뽑아내라고 이 탱탱구리들아. 아 진짜 그냥 뭐 눈도 그냥 그 동태처럼 보고 있지 말고. 니네 저기 그 아리랑 수산시장이랑 지금 다를 바가 없어. 틀려? 아, 아니면 여기 전통시장이야? 자, 보세요. 가랑 나가 현대사회의 각박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런 자연물들의 조화와 위로가 나타나는데 문학은 그런 걸 드러낸데 가랑 나도 마찬가지래. 그러면 가랑 나는 뭔 내용이야? 현대사회 요것들을 연대 조화 위로한데 그게 자연물이래.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래 제목이. 그럼 뭐야? 느티나무가 요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구부러진 길이 이런 의미 드러낸다는 거죠. 끝.
하고 C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화자 상황 정서 우리가 했던 걸로 갑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3BR 자, 제가 그냥 대충 읽질 않고 바로 화자 상황 정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게 빠르니까요. 가의 화자 누구예요? 화자 누구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드러나지 않음.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뭔 상황이에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멍텅구리들아. 오! 그래, 현준아 뭐라고? 어디?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을 뭐하고 있어요? 들을 보고 있죠. 자,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 어떤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감정이 뭐 어때? 그리워요? 아니면 깨달음이 뭐예요? 얘네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얘들아 어떤 모습이야 지금? 그래! 보기를 봐도 활용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도 몰라.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야? 깨달음, 연대, 조화, 위로. 결국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 뭐하고 있다? 연대, 조화, 위로. 끝. 이해 가니 경민아? 석훈아 이해 가? 어떤 방식인지 알겠어? 네 평생 정석대로 해봐라. 되나? 근데 장담한다. 평생 정석대로 하잖아? 절대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저 정도 되면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매로 가르쳐요. 왜요? 정석대로 했다가는 효율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 야매는 아니야. 좀 이용해 먹는 거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이런 길이죠? 화자 누구야? 어떤 상황이야?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구부러진 길. 오!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 어때? 정서는? 좋다. 오! 그래! 아, 똑똑하네. 역시 석훈이 새끼만 제일 나. 나머지 새끼 다 동태들이에요, 지금. 탱탱구리들. 어? 자, 여러분. 그래서 연대, 조화, 위로, 조음, 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런 간단한 거 정리해 드렸잖아. 그치? 시문학이면 화자 상황 정서를 분석한 것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그 뒤에 보면은 시문학 해가지고 따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제가 왜 그 종이를 드렸겠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번부터 문제 푸는 거예요? 바로 3점짜리부터 푸는 겁니다. 알겠죠? 바로 풉니다. 자, 여러분. 가의 3BR의 돌밭에 저절로 나서 생겨난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을 형상화한 것. 맞아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아픈 곳도 만져도 주고 끌어안아주고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공생의 원리 괜찮아요? 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은 강자에 의한 약자 재배가 심화되면서 다양성이 훼손된 자연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얼마나 쉽냐, 바보 탱탱구리들아. 그래 안 그래? 석훈아, 원래 수업은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치고 올라오지. 아유, 다음. 구부러진 길, 민들레, 사람, 들꽃 등의 다양한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 공동체를 원리를 발견하는 공간 맞아요? 다 심어져 있잖아. 그럼 맞는 거죠. 다음,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현대 문명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인간형 맞아요? 맞겠지. 그냥 맞겠지 하고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답 고를 때 이거라고 있죠. 다음 중 여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세요. 1번 장소연, 2번 김소은, 3번 박가람, 4번 남장한 이경민, 5번 누구냐 저거. 아 맞지. 아니지. 남장한 이경민 다음에 임정민 다음에 최지혜. 정답 몇 번이에요? 임정민이죠. 다음 중 여자가 아닌 사람 모르겠자. 그치? 근데 니네들 중요한 거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뭐냐면 이경민이 여자라는 거 아는데 선생님 남장을 했으니까 남자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남자로 봐야 됩니다. 아니죠. 얘가 예를 들어서 BTS 춤춘다고 했으면 남장하고 나하고 춰야 더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 고르는 요령이에요. 답 고르는 요량은 분명한 걸 골라야지 애매한 걸 고르면 안 됩니다. 애매한 게 2개 남았을 때는 그거 갖고 고민하는 게 맞지만 애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어. 그러면 확실한 걸 찝어야 돼요. 알겠죠? 다음 보죠. 다음. 와 힘들다. A에서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여러분 다 읽었죠? 자 여러분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 구부러진 삶이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울퉁불퉁 구불구불 똑같아요? 틀려요? 의미가? 나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상태로 푸는 거예요. 흑투성이 감자 구부러진 길의 부정적 측면? 다음 반듯한 길 쉽게와 의미상 대비를 이루며 흑투섬이 감자와 잘 어울려요? 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자, A는 B와 더불어 흑투성이 감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구부러진 삶에 대한 비관적 인식? 여러분 비관적 인식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하면서 나를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됐습니까? 네. 다음. 자, 다음에 다음에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 똑같다니까? 수학적으로 풀면 돼. A랑 B는 똑같다고. 그럼 똑같은 의미로 가야지. 왜 갑자기 다른 의미가 나와? 틀렸죠? 다음에 반듯한 길 소극적으로 수용, 예찬하는 태도 둘 다 적극적 예찬입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끝. 여러분 국어를 수학적으로 보면 좀 쉬워집니다.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4번.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자 1번 보기 읽기를 했죠. 두 번째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분석을 때렸죠. 자 그럼 3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번은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형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형식 문제 풀이는 바로 4번 같은 게 바로 형식 문제입니다. 4번이 형식 문제예요. 해볼까요,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전개. 여러분, 시간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시간의 흐름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인모닝, 이브닝, 나이트? 난 몰라. 어쨌든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화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 야 대화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체. 밥 먹었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자가 말을 건네려면요 의문이나 청유 혹은 명령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혜야 마라탕 먹으러 가자. 좋다고 했어요. 보세요. 내가 청유로 말하니까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쵸? 야, 현준아, 빨리 안 튀어오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튀어오려고 하죠. 그쵸? 수지야, 집에 가라. 울라 그래요. 여러분, 명령하니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제가 반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어제 메론 샀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 아니, 이게 아니라고. 이거 대화가 아니라고. 그냥, 나 메론 샀다. 표정이 지금 씨발 어쩌라는 거지 이런 표정이. 감탄 와 똥이다. 여러분 표정 어쩌라는 거지? 여러분 감탄이나 평서는요 없어.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야.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오려면 명령 청유 의문이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하고 넘어가자 또.
여러분 저는 술 취한 카레이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상한 데로 가면 니네들이 선생님 여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하지만 확실한 코너링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아, 맛있다. 역시 아침에 먹는 커피가 짱입니다. 자, 계속 봐도 되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역설적 표현, 반어적 표현. 쉽게 나왔죠, 그래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여러분, 시각적 심상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합니다. 시각적 심상은 다 나와요. 근데 청각적 심상은 뭐예요? 소리로 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빵빵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의성어라든지 아니면 뭔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여기 중학교지.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각적 이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황금 올리브를 생각해 보세요. 냄새를 생각하라고. 그럼 후각적 심상이에요, 그게. 자,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씹어보세요. 아삭하는 그건 촉각적 심상이에요. 거기서 터지는 육즙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뒷광고 아닙니다. 그 미각적 심상이에요.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보이는 그 시각적 심상 있죠? 다음에 하나 또 뭐 있냐? 청각, 와그작 소리가 들리죠?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설명하죠. 여러분 특정 어미의 반복, 엄마 아닙니다. 어미 체크하세요. 고. 그러니까 어미가 뭐냐면요, 뭔가 말을 끝낼 때 쓰는 부분이에요. 고, 여기 지금 가에 보면요, 고가 나와요.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이게 어미가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 구부러진 길을 죄송합니다. 특정 시어의 반복. 어떤 게 반복되고 있어요? 눈치껏. 구불구불.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끝. 쉬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5번 선택지는 운율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운율 체크하세요. 운율. 자, 여러분, 자, 여기서 공부해야 될 표현 방식. 첫 번째는 운율입니다. 운율.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역설, 네 번째는 반어,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 시간의 흐름,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 대화체.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쓰는 거 나오고 있나요? 좋습니다. 대화체.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아, 대화체가 어떻게 나왔구나.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해. 근데 찾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이게 물론 적절한 거라서 운율밖에 볼 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운율, 심상, 역설, 반어, 시간의 흐름, 대화체 같은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좀 쉽게 찾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면은 시문학 끝!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이제 뭐 할까? 빈문학 할래? 소설 할래? 한번 하자, 빈문학! 가자. 종 한번 가자. 종 한번 때려보자, 한번. 대가리 한번 때려보자, 한번. 한번 뭐 종 한번 쳐보자고. 아, 싫어? 자, 종 한번 때려보자고. 소설 문학이 더 빡칠 걸. 막 쿨리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쿨리 나오고 막 뭐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 빡칠 걸.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비문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난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땠다? 자, 1번, 괜찮다. 해볼만 했다. 자, 두 번째, 어려웠다. 3번, 씨발, 족같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자, 일단은 여러분,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비문학 접근 방식이 중요해. 알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비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15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 17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두 개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니네가 몰라. 내용을. 자, 그리고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근데 야, 너 뭐 좋아하냐? 소연아. 너 좋아하는 거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럼 BHC의 영업이익과 황금 올리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뿌링클의 관계가 나왔어. 그러면 좀 어떠겠냐? 예, 할만해요. 농구 좋아하냐, 이민준? 축구 좋아해? 예를 들어서 네가 파리 생제르맹이 지문에 나왔다고 해보자고. 음바페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나와. 메시의 막 기록에 대해서 나와. 그럼 어떨까?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근데 네가 금리에 대한 지문을 풀면 어떨까? 금리와 채권과 부동산의 관계. 아, 김민재 지금 축구 이야기 하니까 좋아했는데 또 자기 팀 이야기 하니까 살짝 좀 좋아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사실이긴 하거든. 얘들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잘 들어봐. 니네가 아는 게 나오잖아? 그럼 푼다. 그래도. 근데 니네가 오늘 우리가 종 나왔잖아. 그러니까 씨알 아주 그냥 여기 술술술 절로절로 나왔잖아. 왜? 종 관심 있어요? 종 관심 없거든. 땡땡땡땡땡땡땡 이 정도 관심이 없고 이 정도 관심이 없고 니네들 심지어 이 종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인데 관심이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는 이 비문학에서 가장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학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좀 멋있게 말을 해. 여러분 스키마 학습법이라고 해요. 이 스키마의 학습법 혹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쉐마, 스키마, 배경식 셋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대가리에 든 게 없으면 못 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스키마 학습법. 스키마 학습법 뭐다? 대가리에 뭘 넣어주는 거다? 기름통에 기름 넣어주듯이 지식을 넣어주는 게 뭐다? 스키마 학습법이다. 아닌 것 같아? 맞아, 이게. 아씨, 메가스터디 가야 되나? 진짜 자신 있는데, 진짜 돈 이렇게 긁어모을 자신 있는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웃긴 사람이 돈 벌거든. 이 이상이 롱런하는 이유를 생각해봐. 자, 여러분 보세요. 배경지식 스키마, 쉐마. 결국은 배경지식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저 이제 김소은이 이제 손톱 만다 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배경지식을 어떻게 채웁니까? 저기 보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저기 뒤에 책이 많은데 지금부터 책을 읽을까요? 그럼 저는 뭐라 말하겠어요? 네라고 말하진 않겠죠? 저거 다 읽으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김소은이 책을 평생 읽어도 저기 있는 책 다 못 읽을걸요? 공감하십니까? 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읽은 책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나도 그런데 너네가 과연 읽을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이 1년에 한 권이 채 안 되는데 한 권에서 두 권이 채 안 되는데 성인들이 한 7권도 안 읽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책으로 배경식 쌓는 거는요 진짜 미친 짓거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수능 할아버지 때 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영역별로 쌓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떤 게 영역이 있냐면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인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인문. 대체로 여러분 철학이 나와요. 철학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맹자, 공자 생각만 해도 뭐 어지러운 사람들이 어지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철학 지문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회라는 영역에서 특정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따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터져 사회적으로.
그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게 나올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빡쳐하는 경제. 그래프 나오는 거. 왜? 경민아 이제 시작에 불과해. 있어 이지. 자,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자, 인문은 현상,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나 원인을 따지는 거나 아니면 경제 지문이 인문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과학 지문이 나옵니다. 과학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 물, 화, 생, 지, 뭐예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과학이 나오니까 뭐가 서운합니까? 기술이 서운합니다. 그럼 기술은 뭐겠어요? 여러분 기술은 간단하죠. 여러분 수송기술, 여러분 다음에 통신기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잡다한 기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OLED라든지 아니면 스피커의 확장 원리라든지 핸드폰의 작동 원리라든지 정말 많아요. 전기라든지. 자,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술입니다. 미, 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어디에 들어갈까요? 종 같은 소리. 여기 종을 어떻게 예술입니다. 오늘은 예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인문, 철학,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 엄청난 양의 지문들에 대해서 책을 읽을 거냐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쉐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풀어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경제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금리가 좀 쉬울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맹자를 알면 공자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맹자 친구거든, 공자가. 그럼 좀 쉽게 풀 거 아니야.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야.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그럼 좀 쉽게 풀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스타일이 있으니까 좀 풀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배경 지식을 확보할 거냐고.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확보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조대성 선생님한테? 아닙니다. 저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경민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니 믿고 여기 왔는데. 어디 있을까요? 바로 기출문제에 있어요. 기출문제. 갑자기 애들이 벙찝니다. 에? 기출문제에 있다고요? 기출문제에 보면 수많은 비문학 지문들이 나와요. 이해가? 수많은 비문학 지문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뭘 공부해야겠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역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문학 10개 풀면 3권 책을 읽은 거잖아. 비문학 3개 풀면은 3권 책을 읽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기출문제 어디서 구합니까? 예, 인터넷 가면 뽑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매산비 같은 거 있죠? 매산비. 근데 저는 매산비 같은 거 권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특정한 책 까는 거 아니에요. 매산비 저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도 영역별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근데 저는 어떤 게 좋냐면 기출문제 중에서도 여러분 시간 재고 푸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돼 있는 거, 이런 영역별로 돼 있는 게, 주제별로 돼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문제 하나 풀어봐. 자신 있는 거 하나, 자신 없는 거 2개. 그럼 자신 있는 건 어떻게 하겠어? 다 맞겠지. 많이 맞겠지. 자신 없는 거는 다 틀리겠지. 그럼 얘는 독해 능력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어? 있어요. 대가리 등기 없어서 그래. 그럼 쉐마 학습법으로 채워주면 된다니까? 다른 거 풀고 다른 거 공부하면 돼. 지문 공부하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은 자, 이 영역별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지문을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문 공부하는 게 중요해. 왜? 지문의 지식은 나오지만 그 문제는 절대 안 나와. 문제 유형은 반복되지만 그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니네들이 동그라미 치고 X 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이따가 끄고 이거 어디 거 사라고 말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출판사 거에서는요 이런 영역별로 돼 있고 엄청 문제도 많아요. 고1 것도 있고요, 고2 것도 있고요, 고3 것도 있어요. EBS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문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봐라? 많은 영역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비문학 분석하는 방법은 나중 일이야. 일단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다음에 해결이 되지. 뭐 종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해가 되겠어? 뭘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인 이야기로 이런 영역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디에 답이 있다? 기출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상관없어요. 내용은 바뀌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비문학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비문학은요. 무엇부터 읽어야 되냐면요. 문제부터 보지 말고 절에서 시간이나 의식을 알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1페이지. 예수유지문이죠. 여러분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왜? 우리 원래 얘들아 내가 원래 시문학 볼 때 뭐부터 보라고 했어? 문제 중에서 뭐부터 봐? 보기부터 보라 했죠? 여기서는 보기부터 보면 안 돼. 왜 보기부터 보면 안 되냐면요. 보기는 내용의 심화예요. 본문의 심화야. 보기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요. 그냥 하면서 씨알 종이 종이 하면서 머릿속에서 땡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찾으면서 찍게 됩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부터 봐라? 그냥 절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 파악.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단락의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 자,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종을 범종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밑줄 쫙 그리고 범종이 동그라미. 자, 다음에 여러분 저 1단락입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자, 범종 개념. 자, 다음에 범종은 중국에서 유입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찰로 퍼져나갔다. 범종의 전파 과정. 자, 다음에 중국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범종은 각각 독특한 조형 양식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조형 양식은 신라에서 완성. 여러분 저 체크. 신라 완성. 자, 다음에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주조 공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것. 신라종의 조형 양식은 조선 초기를 기점으로 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후대의 범종으로 개성되었다. 자, 조선 초까지. 자, 여러분 저 첫 번째 중심 문단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요약하라는 게 아니라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어디다 적어 놓냐면요. 여러분 여기 옆에 바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옆에 바에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은 빈칸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옆에다 적어 놓는 거. 범종의 개념, 전파 과정. 지금 우리나라 범종은 다른 나라랑 달라? 똑같아? 달라.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돼? 조선 초까지 유지돼. 끝. 어때? 여러분 컨닝 페이퍼를 옆에다 만드는 거라고. 컨닝 페이퍼를 옆에다가 대충 만드는 거야. 깔끔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 대충 적기만 하면 돼. 니네만 알아볼 수 있게. 자, 다음 볼게요. 신라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불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 뭐예요? 모습. 됐죠? 모습. 자, 다음에 이와 달리 중국종은 여러분 체크. 이와 달리. 그러면은 뭐랑 비교해? 근데 일본이랑 어디? 중국종이랑 뭐해? 비교. 됐죠? 자 보세요. 이와 달리 중국종은 몸체 하부가 팔처럼 벌어져 있으며 일본종은 수직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계속 우리나라 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에 범종의 정상부에는 종을 매다는 용류가 있는데 신라종의 용류는 쌍용 형태인 중국종과 일본종의 용류와는 달리. 그럼 뭐랑 비교했어? 용류.
자, 봐. 아까 모습 비교했지? 용류 비교했지? 비교. 됐어요? 자, 다음에. 자, 우리 쌍용이야. 신라종의 용은 쌍용이나 그 쌍용 형태인 중국종과 일본종의 용류와는 달리 한 마리, 그리고 용류 뒤에는 범종의 특징적인 형태인 뭐가 있다? 음통이 있다. 난 이렇게만 정리할래. 이렇게만 정리할래. 얘들아, 나처럼 정리 안 해도 돼. 봐봐. 이 두 번째 문단이야. 신라종의 모습은 불룩해. 근데 일본종하고 중국종하고 차이가 있네. 그리고 용류의 모양도 차이가 있네. 중국종하고 일본종하고. 근데 우리는 음통도 있네. 두 번째 문단 끝.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신라종과 일본종과 중국종의 비교 첫 번째 끝. 이렇게. 얘들아, 근데 니네들이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돼. 뭘 안 하면 안 되냐면요. 니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옆에 컨닝 페이퍼로 써놨어. 니네도 컨닝 페이퍼로 써놨어. 얘들아, 나 조금만 더 하자. 한 5분에 10분만 더 하자. 왜냐면 이거 한 번에 끝낸 김에 딱 끝내자고. 왜냐면 그래야 내가 문제 푸는 유형까지 한 번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알겠지? 자, 애들 좀 늦게 들어오라고 해보자.